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세 편 종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하여 안양시 부동산의 괴물, 인덕어 복합환승센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평택시 부동산의 고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마지막으로 부동산 히트죠. 화성시 병점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광양동 인덕원역을 검색을 하면은 바로 이곳이 나오죠. 그곳을 중심으로 도보 15분 거리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고요. 토지의 용도를 보니까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주거지 또는 공업지, 그 위쪽은 그린벨트를 머금고 있는 이곳, 그 중심에 인덕원역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구분은 어떻게 나눠지나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이게 하얀 색깔 점선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은 안양시, 우측은 과천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12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과천대로, 그리고 9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관악대로, 6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홍안대로, 4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안양 판교로, 그 중심에 바로 오늘날 인덕원역이 자리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노선 흐르고 있죠. 지하철 4호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고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월판선이라고 부르는 월곡 판교선도 이곳 일대로 들어갈 예정이죠. 이미 착공은 했고 26년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덕원 동탄선이죠. 인동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 또한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됐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총 5개 노선 들어간다 말씀드린 거죠. 안양시가 GTX C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제안해서 인덕원역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인천 2호선까지도 이쪽 일대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사는 안양시에 가면 검토 가능하시고요. 21년 6월 25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GTX 신호선 인덕원역 정차에 이어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까지도 추진하겠다라는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고, 정수 이렇게 살짝 비켜볼게요.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GTX 신호선 인덕원역 인천 2호선 안양 연장까지 담당 공무원 선정이 되어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2년도 안양시장께서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시작으로 해서 주요 사업 내용 중에서 GTX 신호선 인덕원역 정차 사실상 확정이다 라는 내용도 언급을 하시죠. 어쨌든 굉장히 좋은 노선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고 어느 정도 가시권에 충분히 들어와 있다. 이렇게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 한번 큰 틀에서 바라보면 이렇죠. 미래 지도가 크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 관악대로와 안양 판교대로를 중심으로 남쪽은 도심이고 북쪽은 그린벨트예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관악대로와 안양 판교대로 요거를 중심으로 아래쪽은 도심, 위쪽은 그린벨트인데 사진은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아래는 이렇게 도심 엄청나죠? 그 위쪽은 텅 비어져 있는 느낌이죠. 사실 인덕원역을 보면은 정고수 부천 종합운동장도 안 떠올릴 수 없어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구성하고 있죠. 어쨌든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곳은 북쪽이다. 자, 왜 그런가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21년 9월 26일자고요. 안양시 인덕원역 주변에 도시개발사업 내년 말 착공,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진행을 한다 합니다. 복합환승센터, 공동주택 등 건립을 계획하고 있죠.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안양시는 23일 경기도가 오늘 인덕원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알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명 승인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말 개발공사 본격화를 목표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 인가 등 나머지 관련 절차 또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안양시가 경기도 주택공사 지회치와 함께 2천억 원 정도 투자해서 동안구 광양동 157번지 일대에 15만 974제곱미터 부지를 대상으로 복합환승센터와 어우러질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도 잔뜩 집어넣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25년 하반기쯤에 입주를 목표로 열심히 달린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TX 신호선 당연히 언급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 지번이 하나 나오죠. 광양동 157번지가 어딘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광양동 157번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 차고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름은 인덕원 환승주차장. 이미 오늘날 자리하고 있고 그곳에 앞으로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업무와 상업과 문화까지 어우러질 그런 엄청난 시설을 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큰 지도로 보면은 여기 가운데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여기 파란 색깔 섹터 보이실까요? 오늘날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초록 색깔임에 틀림이 없지만 앞으로 이 일대에서 최고 가는 시설이 바로 이곳에 들어갈 예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대의 주택 흐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던 바와 같이 호가가 굉장합니다. 10억 원대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미 이 일대도 2배가량 가격이 오른 모습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 핵심 포인트죠. 거래량은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이 일대 거래 절벽이다. 이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이 절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날 굉장히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라고 하지만 경부 라인에 붙어 있던 사람들 서해축으로 대부분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수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서해축의 그 중심 평택시의 인구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월별로 봐도 늘고 연도별로 봐도 늘고 있죠. 자, 폭발적인 인구 증가 그 중심에는 단연 고급 일자리가 있고요. 자, 평택이라는 엄청난 대도시를 먹여 살리는 두 기업이죠. 삼성과 LG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고덕, LG 같은 경우에는 진위를 중심으로 그 일대의 판을 새로 짜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성지도로 보면 이렇죠. 지제동 559-4번지를 검색을 해보면 이곳이 나오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반경 한 1.5km 정도 정보수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일대의 행정구역이 제가 머리 한번 쳐볼게요. 무려 8곳이 복합되어져 있는데 이 조그마한 동그라미 안에 무려 8개 한번 볼게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평택 지제역을 중심으로 좌측 지제동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세교동, 위쪽에 고동면 여염리, 그 우측으로 모곡동, 그 우측으로 칠계동이 자리합니다. 아래쪽으로 신대동, 신대동 바로 위쪽으로 고동면 방충리 있고요. 여염리와 모곡동 사이에 장당리라고 조그맣게 또한 들어가 있네요. 정보수 많은 동네를 봤지만 이렇게 8개라는 엄청난 행정구역이 몰려있는 곳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이곳에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1호선 열심히 달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SRT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동탄 찍고 강남 수서까지 18분에서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그 엄청난 호선 SRT 평택 지제역에 자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연도별로 1호선과 SRT 탑승객 수예요. 자, 2006년도부터 쭉 데이터를 보면은 2016년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2016년이 무슨 연도인가 봤더니 SRT가 개통한 그 시기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무튼 기존의 1호선만 머금고 있던 그곳이 SRT랑 함께 버무려지면서 유동객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더라.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SRT 노선뿐만 아니라 KTX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써있죠. 수원발 KTX 직결사업 2024년이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자, KTX를 이 파란 색깔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RT 노선을 빨간 색깔로 생각을 해보면 KTX 같은 경우에는 서울 용산 광명 찍고 천안 아산으로 내려가면 SRT 같은 경우에는 수서 동탄 지지에 찍고 천안 아산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앞으로 지제 쪽에도 KTX 노선이 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요것을 확대해보면 이러한 모습이죠. 오늘날은 파란 색깔이 거치지 않지만 앞으로 수원발 KTX 직결사업 노선명 제한뿐만 아니라 한참 진행 중인 사업이죠. 평택 지제선 연결 사업, 요 도면을 한번 커다랗게 당겨보면은 서정리에서 이렇게 지제까지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2024년을 완성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이 사업. 진행되게 되면은 KTX뿐만 아니라 SRT도 머금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함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KTX 한 개 노선 더 꽂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BRT 버스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날 보면은 그닥 많은 버스 노선이 다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번 출구에는 그나마 좀 몇 개 다니는데 2번 출구에는 전혀 다니지 않고 있어요. 1번이 우측이고 2번이 좌측이죠. 허나 앞으로 평택 지제역을 중심으로 BRT 버스, 간선급행 버스까지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1번 출입구, 2번 출입구 양쪽 다 굉장히 많은 버스 노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버스를 타고 와서 KTX를 타든 SRT를 타든 1호선을 타든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곳이 평택 지제역이며, 자, 이뿐일까요? 어쩌면은 GTX까지도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열심히 공사 중인 그 노선, GTX A 노선이 있는데 평택시장께서 22년도 신년사에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GTX 신호선 평택 연장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뿐만 아니라 대선 주요 후보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 또한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서 평택을 연장하겠다라고 공통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노선이 어디다? 바로 지제역이다.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덕정,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으로 이야기하고, D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하남, 윤석열 여주라고 이야기하듯이 E노선, F노선 봐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A노선은 평택 지제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택시장도 추진하고 주요 대선 후보도 추진하는 그 사업. 왜냐? 타당성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GTX도 꽂힐 수밖에 없다.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파급력이 센 노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굴지기업인 삼성이 들어간다고 하니 그 일대의 조감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나게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하고 그 가운데에 엄청난 상업시설이 들어갈 예정인 조감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평면 계획안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평택 쪽, 고덕 쪽을 중심으로 브릿지 모양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대 최근 움직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지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요 노란 색깔 가로로 흐르는 선이 남북대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횡으로 흐르는 선이 우리나라 일본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그 중심에 송탄 교차로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에 평택 지제역이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탄 교차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이 9시에서 12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1, 2, 3공장 자리하고 있고 더불어서 고덕국제 신도시 자리하죠. 이어서 3시에서 12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송탄 산업단지, 브레인시티, 쌍용차 본사가 자리하죠. 앞으로 에디슨 EV라고 자연스럽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일자리를 머금고 있고 이 아래쪽에는 9시부터 6시 방향 이쪽에는 영신지구, 세교지구, 평택 일반산단이 자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은 뭐지? 아직까지 논밭대기고 아무것도 없네? 오래된 주택들만 잔뜩 들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1년 7월 달에 이러한 공고가 떴죠. 평택 지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나온 점점점 빨간 색깔을 그대로 한번 입혀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지제역을 중심으로 좌측 방향도 자연스럽게 역세권 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흐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요만큼만 들어가나? 요 뒤쪽은 어떻게 되나? 안 궁금할 수 없는데 이것 또한 묶입니다. 21년 6월 말이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정되면 고시고 첨단 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도라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바로 그 권역을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빨간 색깔 점점점점 요 테두리만큼을 묶죠. 요 테두리를 보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기 이렇게 손가락 모양처럼 튀어나온 거 요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한번 연결해 보면은 요렇게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좌측 바운더리 즉 송탄교차로 9시에서 6시 방향 그 아래쪽도 싸그리 몽땅 천지개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제역, 송탄교차로 일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수 처음에 말씀드리죠. 평택의 고지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근의 주택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호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죄다 파란색이죠. 주식이랑 똑같아요. 파란색은 빠지고 있다는 모습으로 체크해 볼 수 있고 거래가 없거나 여기 빵 보이실 거예요. 혹은 3-4건 정도 있는 것들도 살펴봐도 모두 다 가격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도 없고 간혹 거래 물건이 있더라도 가격은 빠진다. 정보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쪽 일대의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먼저 선점한 이들 중에 최고는 누굴까? 자, 어쩌면은 요만한 텃밭 하나 가지고 있는 땅 주인 1제곱미터든 100제곱미터든 10,000제곱미터든
어쨌든 이 일대 환지 개발로 굉장히 돈 벌어 가신 분들 많죠. 이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 꼬마 나중에 커서 대성할 것 같은 느낌 받네요. 자, 화성시 병전역 환승센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먼저 인구수부터 한번 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5번째로 많은 인구를 품은 지역이 화성시가 되더라. 그런데 그 화성시는 오늘날도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보더라도 2012년, 13년, 14년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월별로 보더라도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포부를 품고 있죠. 앞으로 전국 인구수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허풍만 떠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날 화성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그 중심에는 동탄이란 지역이 있어요. 동탄 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도 화성시 내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송산 그린시티가 되죠.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명 남양동 1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미난 부분은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에가 9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에가 24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질 서쪽의 화성,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5586만 제곱미터라는 엄청난 면적을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중심에 우리나라 굴지의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투하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신세계에서 만들죠. 어떤 거? 국제 테마파크를. 예산은 4조 5,500억 정도로 투하해서 만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현장 가면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더불어서 자율주행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이곳 일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동탄 같은 경우에는 GTX와 SRT라는 호재가 있다고 하면은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올해 개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안산선까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다. 자, 이 모든 내용 서쪽에 만들어질 화성,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보겠어. 내가 왜 화성을 선택했는지 아냐라고 신세계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께서 포부로 발표하신 그 내용 정보소가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다란 움직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주인공 병점역으로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시 진안동 822-25번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빨간 색깔 이곳이 나오게 되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1km 반경을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대는 오늘날 동쪽 바운더리는 구도심, 서쪽 바운더리는 아직까지 대부분이 허허벌판 또는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 또는 엄청나게 개발이 진행 중인 부분으로 확인이 되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노란 색깔 섹터 안의 움직임 이렇게 흘러가죠. 가장 먼저 그 중심의 1호선 이렇게 하얀 색깔로 제가 표기를 해봤어요. 점점점점 흐르고 있고 병천역 같은 경우에는 1957년도 모습이 이러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일대가 천지개벽을 할 거다. 약 150억 원 정도 예산이 투하될 예정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쪽에서 1호선 바로 우측이죠. 바로 1번 국도가 흐르고 있고요. 목포서부터 신의주까지 개성까지 흐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노선이 바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고 있고요. 그 바로 좌측이죠. 43번 국도가 이렇게 주황 색깔로 점점점 표기해봤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즉 1번 국도와 43번 국도 1호선까지 머금고 있는 곳이 화성 병전역이다. 그곳에 오늘날 이렇게 우측 구도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좌측 같은 경우에는 노란 색깔 점점점 제가 표기를 해봤어요. 바로 화성 병점 복합타운이 만들어지는 곳이 되겠다. 이 중에서 이 좌측 같은 경우에는 병점 아이파크 캐슬이 이미 만들어졌죠. 그리고 오늘날 중심에 있는 그 사업 화성 병점 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측에 들어갈 예정이더라.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더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점 복합타운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메카 화성시 그 중심에 병점 복합타운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곳에서도 환승센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정보수 살짝 비켜볼게요. 환승시설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곳이 나오죠. 병점역에서 좌측 부근에 자리할 예정이다. 더불어서 빨간 색깔이 굉장히 많다는 뜻은 상업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날 보면은 구도심 조금 있고
그 좌측에 병점 아이파크 캐슬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나치게 상업지가 많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큰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동탄 신도시 우측에 자리하고 있고 병점역 부근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 만한 도시가 오늘날 자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 앞으로 트램도 들어갈 예정이고 1호선은 오늘날 자리하고 있고 교통의 혁명이죠. GTX C노선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쪽에 자세하게 한번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트램부터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주황색 걸로 한번 표기를 해봤어요. 동탄 1, 2 싹 다 훑고 병점역까지 꽂히는 노선. 이 가까이 큰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서 병점 아이파크 캐슬을 지나서 이렇게 화성 병점역 좌측 부근으로 꽂힐 예정이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상업지 왜 이렇게 많나 다시 한번 봤더니 병점역 엘타워, 노블레스, 골든스퀘어 등 굉장히 많은 상업시설 자리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많은 상업시설 왜 필요하나 봤더니 오늘날 구도심도 자리하지만 일대를 앞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질 예정임을 감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존의 병점역 중심으로 좌측의 허벌판이 천지개벽할 확률이 매우 크다. 바뀔 확률이 매우 크고 그쪽 일대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기 때문에 그 중심의 상업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자리할 예정이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일대 주거지 가격 한번 살펴봐야겠죠. 호갱노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고요. 병점역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아파트 역시나 최근에 만들어진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될 것 같습니다. 약 8억 원 선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2년 전에 4억에서 오늘날 8억까지 2배 정도가 뛰었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파트들이 다 2배 정도가 뛰었어요. 자, 2억 후반대가 6억대까지 뛰었고 2억 초반대가 5억대, 1억 후반대, 2억 원 초반대가 4억대까지 뛰었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쪽 일대는 다행인 게 보합세를 유지 중에 있더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 병점역 복합타운 개발 예전 모습은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2014년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풀떼기만 잔뜩 있던 게 오늘날 약 5, 6년 정도 지난 오늘날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반듯반듯하게 멋진 도시가 들어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화성에서 가장 비싼 아이파크 예전 모습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볼품이 없었더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땅들, 이렇게 논이든 밭이든 이러한 땅들 예전에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화성 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 예정지구라는 고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됐더니 굉장히 많은 영역을 국가에서 이미 선보유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요, 농수산부, 재무부, 경기도 화성시 등이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일부 기업들도 자리했고 농부들 혹은 투자자, 투기꾼들, 지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흔적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점역을 조금 더 큰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날 동탄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규모부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병점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자, 동탄역에도 GTX A 노선 꽂히죠. 그런데 병점역 이곳에도 GTX C 노선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동탄서부터 병점까지 연담화 기능으로 이렇게 도시가 커지는 건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나 병점 같은 경우에는 좌측 부근이 앞으로 크게 호재가 있다. 개발될 확률이 매우 크다. 돈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신호선 관련돼서 최근 흐름, 병점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덕정서부터 수원까지 오늘날 확정이 됐죠. 그래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병점역 환승센터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GTX-C 연장 병점역 환승센터 여건 개선 검토 용역이 떴어요. 일자는 21년 9월달이 되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로 잡혀져 있고 그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용역명이죠. GTX-C 연장 병점역 환승센터 여건 개선 검토 용역. 과업 목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병점 지역개발, 병점 복합타운, 태안지구 등 인근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대처가 절실한 설정임에 따라 기본계획상 시종점이 양주에서 수원까지인 GTX 신호선에 대한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한 병점 연장 운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병점역의 GTX 신호선과 1호선 연장, 서동탄에서 동탄 및 동탄 트램 등의 주요 광역교통 수단 확충에 따라서 지역 여건이 급격히 변화할 것에 전망됨에 따라 이게 핵심이에요. 급격히 변화된다. 이를 반영한 수요 예측 및 최적 환승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환승센터 자리는 정해져 있다. 자, 더불어서 경부선 전철 1호선, 노선버스 택시 환승주차와 더불어 트램, 신호선 등 6개 교통수단이 통과하는 교통 결점으로서 대중교통 환승 수요의 집중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쪽 일대 신호선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21년 1월 24일자에 이재명과 윤석열 GTX 연장 신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날 A, B, C, D 노선까지 확정이 됐다 하면 이 모든 노선 조금씩 늘리고 E 노선과 F 노선까지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두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좌측이 이재명 후보고 우측이 윤석열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의 신호선 이렇게 파란 색깔로 정보수가 표기를 해봤어요. 덕정서부터 수원까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신호선의 연장 사업 이렇게 하늘 색깔로 점점점 표기를 해봤습니다. 평택 지제까지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오늘날 화성 병점역 환승센터가 요쯤에 자리할 예정이다. 흐름상 한번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택 지제 같은 경우에는 GTX 2개 노선을 품을 곳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꾸준하게 변화돼야 된다고 하죠. 아무리 힘이 센 공룡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최고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변하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자, 간단한 예시로 2011년도 시가총액 순위, 오늘날 시가총액 순위만 보더라도 약 1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고작 2개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순위권에서 밀려난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꾸준하게 변화되고 살아남은 기업들만 살아남았고 우리 같은 자그마한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도 꾸준하게 변화되고 시장과 흐름을 읽은 사람만이 오늘날 위너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2년도 2월 21일자 뉴스가 되겠습니다. 21년 순수 토지 거래가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110조 50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지분 투자는 여기에서 껴주지도 않고 뺐는데 그 금액이 무려 100조 원대가 넘었다. 토지 거래액이 100조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되고 토지를 거래하는 많은 부동산 고수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하나같이 역세권이라는 테마, 그것을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획과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부동산 흐름과 생태는 꾸준하게 변할지 몰라도 역 근처에 있는 토지의 가치는 무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